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무릎 여러분, 앵글러 앵치입니다. 오늘은 1년에 2번 있는 Q&A 첫 번째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감사하시게 많은 질문들 남겨주셨는데 한번 성심성의껏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호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소정리 가셨나요? 네, 이날 소정리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죠. 그 다음에 보이 메탈바이브님, 우리는 언제 만나요? 제가 알기로 메탈바이브님이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 대형 필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낚시하다 보면 언젠가 만나지 않을까요? 퍼플님, 카약 정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정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 정출 같은 거 준비하는 게 정말 작은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획하고 그런 일을 잘 못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출 계획은 제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래두지님, 구독자들과 보팅이나 워킹으로 쇼게임 어떠신지요?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계획하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저에게 많은 부담이 돼서 이런 거는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정출을 계획하고 이러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워하지만 가끔 제가 그래도 자주 가는 카약 카페나 이런 데서 정출하면은 저도 시간 날 때 참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에스토릴 블루님, 와이프한테 낚시어라 비법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에스토릴 블루님,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또 고맙게도 제가 낚시 가는 걸 좀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낚시를 전 조금 남들보다 자유롭게 가고 있습니다. 핀델 문도님, 낚시와 아주 좋은 관련이 있는데요. 전공이 무엇인지 현재 하시는 일이 궁금합니다. 제 전공은 기계공학이고요.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뽕털뽕돌님, 오그라유나 영상 있다 없다? 일단 저는 김구라는 알아도 오그라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호주님, 제트스키 타고 꼭 사람 옆에서 뱅글뱅글 도는 정신병자들을 총이랑 활 중에 뭘로 쏴야 할까요? 굉장히 위험하고 좀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질문인데요. 제트스키랑 낚시랑 사실 둘 다 물에서 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장소가 겹치죠. 그래서 같은 취미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어떤 취미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이 있으면 9명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잘 지켜요. 근데 이제 한두 명이 이제 꼭 이제 선을 넘고 이제 진상을 부려서 남자에게 피해를 주는데 총이랑 활 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일진이 안 좋았네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BJS님, 고프로 영상 찍으실 때 보조 배터리 쓰시나요? 그리고 SD카드는 몇 기가짜리 쓰시나요? 보조 배터리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SD카드는 512기가 삼성 SD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 고프로에 있는 배터리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 발열 때문에 고프로가 맛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촬영 시간이 되게 짧아서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조 배터리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곡교천 죽돌이님, 잘생기시고 낚시도 잘하시고 대체 왜요? 또 곡교천 죽돌이님이 굉장히 솔직하신 분,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분인데 곡교천 죽돌이님께서는 좀 누가 빅보증 써달라고 하거나 그런 거 좀 많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순수하고 거짓말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종환님, 잘생긴 얼굴로 살면 인생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가요? 제 인생 개빡셌습니다. 내 인생 난이도 설정 도대체 누가 한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현실적으로 잘생기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종환님께서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시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낚시와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이원영님, 만약 루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떤 종류의 루어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시청자가 자작 루어를 보내준다면 그 루어를 낚시하는 컨텐츠를 제작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루어를 만들 기회가 오지도 않을 거지만 온다고 해도 사실 제 역량과 지식으로는 제대로 된 루어를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작 루어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되도록이면 조구사나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슨 물건을 받거나 이런 거는 되도록 지양을 하려고 해요. 퓨리님, 행칠님에게 베스낚시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베스낚시는 이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 거 없으면 베스 유튜브 보고, 쉬는 날에는 베스낚시 자료 찾아보고, 평소에는 이제 루어 같은 거 만지작만지작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임재덕님의 질문, 카약이나 어탑 업그레이드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한 간다면 어떤 기종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둘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탐기는 이미 업그레이드를 했죠. 허밍버드의 솔릭스 10인치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난 영상에서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꺼지는 바람에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카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고 내년부터 좀 대회에 좀 참가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10피트짜리 카약을 타고 있는데 대회에 나가려면은 쿨러랑 베스를 살릴 수 있는 설비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10피트로 그렇게 제가 쿨러를 싣고 해보니까 가능은 한데 사실 좀 되게 위험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피트짜리로 좀 안정적인 카약으로 가려고 하고, 사실 이미 예약을 해뒀어요. 금강카약에서 나오는 락시 125 예약을 해뒀고 7월에 아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똥옥TV 큰한님, 낚시 슬럼프 오면 헤쳐나가는 팁 알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낚시가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삶의 다른 활력소들도 많잖아요. 다른 활력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또 낚시로 돌아오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낚시 실력이 정체되고 고기가 잘 안 잡히고 그런 거라면은 새로운 걸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베스가 안 잡히거나 뭐 그럴 때가 있으면은 항상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럴 때는 다양한 시도를 되게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조화가 터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데서 이제 한 단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프로님, 5월 중순 시즌 대청과 안동 중에 한 곳 카약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제가 답변이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둘 중에 어느 곳이든 괜찮았어요. 굳이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저는 안동 갈 것 같아요. 대청호는 베스가 되게 말랐는데 안종호는 베스가 진짜 크고 빵빵했고 잡는 맛도 있고 보는 맛도 있거든요. 양양님, 서울권에서 2시간 이내 사자 마리수가 나온 곳을 알고 싶어요. 글쎄 제가 서울을 살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대청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에도 이제 5월보단 조금 덜하긴 한데 잘 잡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민스님, 경기 북부에서 3자에서 4자라도 좋으니 장소를 알고 싶어요. 땀낭만 잘 나오는 거 추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기 북부를 한 번도 낚시하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가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광민스님 화이팅. 진주영님, 베스 최다 몇 마리 잡으셨나요? 이썸님. 제가 유튜버 입썸님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네요 요즘. 베스 최다 몇 마리 잡았는지는 안 세봤어요.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베스가 너무 잘 잡혀도 재미가 없어요. 이거 안 세게 돼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너무 잘 잡히면 이제 좀 재미가 떨어지니까 이제 사이즈를 키우려고 이제 빅베이트나 막 이만한 사람 몸뚱아리만한 이만한 거 막 꺼내서 던지고 막 그러죠. 그래서 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문 시절에 그때는 이제 잡는 게 자체가 너무 즐겁고 또 자랑하고 싶잖아요. 많이 잡은 걸 친구들한테. 금산에 있는 저수지에 그 새물이 내려오는 곳에서 제가 5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낚시했는데 뭐 사이즈가 작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은데 50마리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경엽님, 레전드 X 그립감 어떤가요? 제가 손이 작아서 궁금하네요. 사용 후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손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립감이 아주 좋은 로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그런 그립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기는 커버 낚시용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헤비 범용대입니다. 그래서 범용으로 쓰신다면 되게 추천드리는데 저처럼 커버 낚시로만 사용하실 거면은 다른 커버 낚시 전용으로 나오는 세인트 크루익스 로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차차님, 헤비커버 펀칭리그로 저렴하면서 질기놈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걸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 경험상 헤비커버 펀칭리그나 텍사스리그를 할 때 질긴 루어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훅셋이 사실 되게 안 되는 구조예요. 또 구조상 머리가 터지고 그 몸뚱아리 터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본드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추천하는 원본드는 맨드이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루어 추천을 부탁하셨으니까 제가 추천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저는 헤비커버, 완전 빽빽한 수초에 들어갈 때는 테일에 움직임이 없는 루어들을 추천을 드려요. 커버 안에 들어갈 때 이 테일들이 마찰을 일으켜서 잘 커버를 뚫지를 못해요. 너무 유명한 루어죠. 리액션 이노베이션의 스윗 비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국민 루어예요. 일반 텍사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면은 전 테일 액션이 있는 루어를 좋아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부분의 베스들이 이 뿌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가지가 있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이 폴링 액션을 조금이라도 화려하게 오래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뭐 많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스트라이크 킹의 메네스 그럼, 곰철이나 저수온기 활성도가 낮을 때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레이지버그, 요즘에 많이 쓰죠. 저는 만능 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능이기 때문에 하나 고르라면 전 이거 고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라이크 킹의 레이지 크로우 보시면 지금 지켜발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액션도 되게 잘 나온 데다가 루어 자체가 사이즈가 커요. 내가 큰 베스를 노릴 때나 물이 되게 탁할 때 그럴 때 되게 좋고, 여름에 사실 되게 좋은 루어 중에 하나예요. 괴물 형한 목샷이 났을 때 대처법과 목샷이 안 나도록 유도 타이밍 정도요. 일단 목샷이 났을 때 대처법은 이 플라이어가 필요합니다. 목샷이 나면은 이렇게 넣어서 빼기는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미로 플라이어를 넣어서 돌려서 넣어서 바늘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목샷이 안 나도록 유도하는 타이밍 정도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목샷이 저도 정말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사실 목샷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라인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제 목샷이 나는 이유는 베스가 물었는데 이걸 뭔지 모르고 있어가지고 베스가 이걸 삼켰을 때 뒤늦게 알아서 그때 훅셋을 해서 목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목샷이 안 나려면 입질이 온 거를 재빨리 캐치를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라인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라인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 뭐 옆으로 간다, 아니면 저쪽으로 막 가고 있다, 혼자 막 슬랙 라인 생긴다, 무슨 변화가 생기면은 베스가 물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이제 지그시 들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훅셋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목샷이 안 날 뿐만 아니라 베스를 더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목샷이 날 만큼 삼키는 베스들도 있지만 물고 뱉어버리는 베스들도 있거든요. 낚시를 할 때는 라인을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정건박님, 저는 보팅 낚시할 때 통상 사이드 공략을 좋아해서 사이드에서 사면을 공략하는데요. 그런 공략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면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루어에 따라서도 다르고 시기나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사이드 공략을 해서 생기는 장점은 내가 같은 수심층을 계속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막 베스가 특정 수심층, 지금 같은 시즌에 서머클 라인 아래에 5m, 6m에 막 베스가 몰려있다. 그럼 그 수심층만 공략하는 게 보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크랭크베이트나 저크베이트 뭐 그런 루어들을 사용할 때 그런 게 더 도움이 되고, 방금처럼 옆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장애물을 보고 공략하는 게 좋을 때는 이제 떨어뜨리는 낚시를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큰 호 같은 데 가면은 마사토 주변에 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된 데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이 안에 있는 베스들이 뭐 2m에 있을 수도 있고 3m에 있을 수도 있고 4m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 뭐 수몰나무가 하나 박혀 있다고 하면은 그 수몰나무에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무너져 내린 돌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때는 정면을 보고 서서 이 돌이 무너진 곳에 캐스팅을 해서 촘촘히 내려오는 낚시가 확실히 더 도움이 되겠죠. 사용하는 루어는 제가 좋아하는 풋볼지그나 뭐 드랍샷, 프리리그 같은 그런 채비들이 될 거고요. 뽀엔티아이님, 안티데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골창에서 어떤 식으로 낚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시즌에 따라 다르죠. 좀 골창에서 집중해서 낚시를 하는 시즌이 봄하고 이제 가을인데, 봄철에는 이제 베스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올라가는 곳, 딥과 쉘로우가 연결되는 그 골창의 구간을 공략을 할 때가 많고요. 저크베이트나 좀 오래 보일 수 있는 천천히 움직이는 롤을 사용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브레이크 라인만 노릴 때가 많습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위해서 벌크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낚시, 스피너베이트, 저크베이트, 크랭크베이트, 타버터 뭐 굉장히 빠른 낚시를 위주로 하고, 또 근데 또 대한민국의 가을에는 물이 굉장히 수위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커버 낚시 뭐 이런 거 할 때도 있고, 골창 낚시라고 해서 딱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봄과 가을에만 집중해서 하고 여름 시즌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골창에 집중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임재윤님, 경남권 경기도 기준 6월 현 시점에 산란 끝난 베스들 위치 보팅 기준으로 알고 싶어요. 일단 답변이 제가 좀 많이 늦었는데, 산란 끝난 베스를 찾으려면 산란한 곳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산란한 곳은 햇빛이 잘 드는 자갈이나 마사토가 깔려있는 그런 곳이고, 그러다가 점차 여름으로 가고 늦산란하는 개체들은 그늘이 있는 곳에도 산란합니다. 그 자갈과 마사토가 깔려있는 그 플랫에서 약간 살짝 떨어진 곳에 장애물이 있거나 막 엄청 깊은 그런 본류권은 아닌데 약간 깊은 곳과 상당히 가까운, 그러면서 쉘로에도 접근할 수 있는 이 구간에 산란을 마친 베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치는 초여름, 완전한 여름, 땡볕 더위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에 베스들이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점차 본류권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저수지라면은 사실 다 해보면서 찾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누 로맨스님, 정보가 딱히 없는 필드에 도착하시면 커버가 딱히 없는 오픈워터 기준 어떤 순서로 루어를 운영하시나요? 예를 들면 뭐 저크베이트에서 스피너베이트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일단 정보가 없는 필드에 도착을 했을 때 낚시를 제가 하는 거는 일단 카카오맵을 켜서 위성 지도를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필드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필드와 조건이 좀 비슷했던 필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 비슷한 시즌에 어떤 루어와 어떤 테크닉, 어떤 장소가 조화가 좋았었는지 일단 좀 생각을 해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위치들을 일단 체크를 하는데 사실 이 필드를 위성 지도만 보고 다 파악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일단 빨리 습득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필드에 가면은 첫 루어는 무조건 굉장히 빠르게 운용할 수 있는 루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얻어낸 정보들을 통해서 루어를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루어가 뭐가 될지는 이 앞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달라져요. 서무쿠님, 야습, 타버터도 안 되고 프리도 안 되고 스베도 안 되면 무슨 채비하죠?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야습이라는 정보 외에는 사실 없어서 루어가 문제일 때도 있지만 테크닉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또 시즌에 따라서도 채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야습에 좋다 하는 루어들은 사실 있기는 있어요. 야습을 할 때는 사실 시야가 차단되잖아요. 좀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루어나 사이즈가 있는 루어들이 굉장히 조과가 좋을 때가 많았어요. 추천드리는 건 버즈베이트 아니면 좀 프로베이트, 와퍼플로퍼나 버즈 같은 프로베이트, 블레이드가 큰 인디애나 블레이드를 달고 있는 스피너베이트, 채터베이트. 제가 말씀드린 루어들은 다 여름 지금 시즌에 좋은 루어고 루어들은 얼마든지 시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런컨님, 요즘 플리핑 지그, 풋볼 지그 등 지구 활약이 대단하신데 지구의 짝꿍인 트레일러, 7님만의 트레일러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만의 그 트레일러 선정 기준이 일단 있어요. 아까 그 텍사스 리그랑 사실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트라이킹 삼형제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송기거나 물이 맑거나 그냥 베스트들이 약간 좀 프레셔가 좀 굉장히 높은 것 같다. 메네스 그럽을 트레일러로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좀 되게 일반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레이지버그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지 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탁할 때, 베스를 노릴 때 지금 시즌에는 사실 이 두 개의 루어가 사실 굉장히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혜성오님, 러버 지그 중에 스위밍 지그와 풋볼 지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차이점과 평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쓰시는지 알고 싶어요. 스커티드 지그에 대한 영상을 따로 찍은 게 있거든요.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는 게 도움이 될 텐데 하지만 영상에도 답변을 짧게 드리자면 지금 제가 루어를 새 거를 까왔는데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풋볼 지그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스위밍 지그인데 이 두 루어의 제일 큰 차이점은 헤드의 형상이 달라요. 이 헤드의 형상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이유는 이 루어를 사용하는 곳에 장애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풋볼 지그 헤드 형상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돌과 자갈 같은 장애물을 공략할 때 돌과 자갈 틈에 끼지 않기 위해서예요. 얘는 그냥 돌 틈에 그냥 무슨 미꾸라지처럼 파고듭니다. 근데 정말 안 박혀요. 체감이 됩니다. 스위밍 지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영을 시키는 루어입니다. 스윙 지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에나 써도 좋아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돌바닥 빼고 다 잘 타고 넘게 돼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든 잘 어울리지만 스윙 지그의 핫스팟, 그러니까 정말 좋은 포인트는 풀이에요. 풀. 그래서 요약하자면 풋볼 지그는 돌바닥에서 드래깅을 하기 위해서 고안이 된 루어고 스위밍 지그는 풀 같은 장애물을 헤치면서 스위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질문에 답변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